President Donald Trump is accusing Canada of financially retaliating against the U.S., and so he's vowed that starting on August 1st, he will impose a 35% tariff on all Canadian goods going. We've obviously seen the very visible and visceral reaction from markets to U.S. policies, but it's very interesting to see from the consumer side what impact it's having. And these little acts of activism from consumers who have decided to turn their back on certain U.S. products. 무엇이 일어날까요? 한 이웃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반세기 동안 가장 견고했던 파트너십이 전쟁이나 탱크의 징역이 아닌 단지 사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선택으로 끝장난다면 바로 지금 그 일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름 8월부터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무역 분쟁 조치처럼 보였던 그 결정은 실제로는 전례 없는 경제적 반란을 촉발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타와 거리에는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의사당 앞에도 외침은 없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가정 안에서 수백만 가정의 선택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캐나다인들은 미국 제품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호도 정치적 연설도 없이 소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갑으로,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은 곧 집단적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메이플 스캔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십만 차례 다운로드되며 디지털 저항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매 순간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었고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다라는 집단적 외침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제품을 사라라는 구호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와 상점 진열대,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장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깃발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불매운동. 그러나 그 여파는 슈퍼마켓의 진열대를 텅 비게 만들고 국경 도시의 호텔 객실을 비우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즉각적인 충격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뉴욕주 국경의 검문소에서는 캐나다인 방문객이 6월에만 20% 이상 줄었습니다. 소규모 상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온 생계의 끊김이었습니다. 슈퍼마켓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가 차지하던 진열대가 이제는 온타리오, 퀘벡, 매니토바에서 생산된 캐나다산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복도에서 벌어진 조용한 혁명. 바뀐 병, 바뀐 캔, 바뀐 포장지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역 건물을 허무는 벽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수치는 더 충격적입니다.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한 분기 만에 미국의 대두이 캐나다 수출이 8%에서 10% 사이로 급락했습니다. 늘 안정적이라고 여겨진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캐나다가 미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서 68%로 1년이 채 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 속에 판매를 이어온 미국 기업들은 이제 혼돈에 빠졌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거부는 문화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현지에서 볶은 원두만 쓰고 부엌에서는 온타리오산 케첩이 미국 브랜드를 대신합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전 라벨을 스캔하며 돈이 국경 너머로 흘러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한때 미국산이 곧 품질과 안전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캐나다 소비자는 이제 그것을 불안정과 착취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던 신뢰는 빠르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공공 권력이 통제하는 유통망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을 점차적으로 목록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식 진열대에 당연히 자리했던 와인, 위스키, 맥주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내려진 행정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판매 경로 자체가 닫힌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올해 3월 오타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경제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 전 자유무역협정이 제정된 이후 가장 야심찬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통합하고 주초, 간 장벽을 제거하며 모든 공공자금이 캐나다 기업에 투자되도록 보장하는 것,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이 부과한 관세에 맞서기 위한 수동적 반격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공공조달 체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구조적 봉쇄를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하던 계약들이 곧장 국내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병원, 학교, 연방기관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미국 기업들은 빠르게 현지 기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 보고서 속기업 경영진들은 이 새로운 상황을 전례 없는 신뢰 붕괴라고 묘사했습니다. 캐나다가 외부 영향에 맞서 자국 경제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공공시장의 문이 닫히면 그것을 다시 여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이 새로운 업체에 맞게 재구성되면 되돌리려는 시도는 수년간의 복잡한 공학적 구조를 다시 해체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충격은 즉각적으로 핵심 산업에 나타났습니다. 철강 제조업체, 의료장비 생산업체, 정보기술 공급업체 모두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를 자사의 자연스러운 확장 시장으로 여겨왔던 미국 기업들은 이제 완전한 배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재협상이 아니라 끊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상업관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전환은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이제 과거라면 급진적이라고 평가되었을 조치를 쉽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일자리 보호, 국내 기업 강화, 워싱턴의 불안정성 앞에서의 위험 감소, 이런 시기에 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편 유럽의 수도들에서도 이 캐나다의 실험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의원들은 무역위원회에서 자국의 공공조달 절차에 비슷한 필터를 적용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매력적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자국 시장을 개편할 수 있었다면 유럽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긴장은 고조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비자와 정부가 이처럼 빠르고 깊게 경제 동맹을 재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무대 뒤에서 점점 더 커지는 좌절감을 보고합니다. 과거에는 의례와 보증으로 가득했던 양자 회의가 이제는 은근한 비난이 오가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오타와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캐나다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단호한 어조로 외국의 선거 전술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국가 주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긴장은 금융 부문에도 번졌습니다. 캐나다 은행들은 미국산 상품에 의존하는 수입업체의 신용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높은 위험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관세가 바뀔 수 있다면 왜 장기 계약을 금융 지원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목줄 조이기가 이어졌고
이는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존재를 더욱 축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캐나다 국민은 정부의 조치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제한까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나라는 자급자족 경제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였습니다. 이제 제도적 전환은 단순히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된 것입니다. 캐나다인의 미국행 발걸음은 불과 몇 주 만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하락은 단순히 정부 보고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던 금고와 텅 빈 계산대 사이의 차이입니다. 거리의 상점에서는 변화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작은 편의점 주인들은 예전의 손님 흐름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주문하던 캐나다 억양이 들리던 곳이 이제는 고요합니다. 뉴욕주 플래츠버그의 한 상인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손님을 잃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웃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경지역 공동체가 상호 신뢰로 생존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몬트리올의 한 가정주부는 이제 장을 보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포장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경제적 미래를 지킨다는 영감 때문에 행동한다고 강조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단순한 행위가 정치적 제스처로 바뀐 것입니다. 국경 근처의 주유소들은 연료 판매가 급감했다고 보고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여행이 줄어들면서 주유할 차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 여행객을 맞이하던 가족 식당들은 이제 직원을 줄이고 메뉴를 축소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캐나다 손님의 부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다가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랜도와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캐나다 가족들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적으로 대하는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감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관광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가 과거 미국의 테마파크로 향하던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휴가 지도가 바뀌고 있다. 관광 감소는 곧장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애미의 관광 가이드, 시카고의 차량 공유 운전자,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직원들은 북쪽 손님의 부재를 수입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흐름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고 팁이 줄어들고 밀린 고지서가 쌓여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보이던 위기가 이제 수천 가정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닿은 것입니다. 산업 주방, 식품 공장, 농장에서도 충격은 이어집니다. 미국의 낙농업자와 축산업자들은 남는 재고를 호소합니다. 과거 캐나다 슈퍼마켓으로 향하던 화물은 이제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트럭 한 대 한 대가 곧 손실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농민들에게 좌절은 큽니다. 그들은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토로합니다. 한편 캐나다 소비자들은 문화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브랜드를 캐나다산 제품으로 바꾸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정치적 참여와 라이프 스타일이 섞인 움직임입니다. 현지 음식을 즐기고 캐나다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자국 음악을 소비하는 것. 구매 하나하나가 새로운 정체성을 쌓아갑니다. 보이콧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자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놀라움이 드러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은 현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이상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발견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미국 브랜드에 가려져 있던 맛, 브랜드, 서비스가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 메뉴를 내는 식당은 붐비고 온타리오산 와인은 가족 모임의 중심이 되며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이 줄자 국내 연극과 시리즈의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위기가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드러낸 듯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 무역에 생계를 의존하던 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매일 국경을 오가던 트럭 운전자들은 노선을 잃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계절 일자리를 구하던 학생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작은 여관을 운영하던 이들은 늘어나는 빚을 호소합니다. 위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없는 이들의 얼굴에는 또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내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시적인 불안정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새로운 상업 질서의 문턱을 넘어선 것일까요? 그곳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 관계의 자발적인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화의 징후는 분명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국제관계의 토대에서 사라질 때 새로운 동맹과 대체 블록 그리고 지구적 힘의 균형 재편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성은 불가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단순히 관세나 조약을 넘어섭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단순히 계약 위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인식,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 위에도 세워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유 한 리터의 가격이나 항공권의 금액은 여전히 달러로 표시되지만 특정 제품을 소비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차원을 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는 그 강렬한 증거입니다. 소비자와 정치 지도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 가장 강고한 강대국조차도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경제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선택들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마모되고 결국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미 패권은 그런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서로 다른 궤적과 비전을 가진 두 인물은 이 단절의 시대를 형성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전략, 그들의 결정, 그리고 그들의 대립은 우리가 왜 이토록 강렬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시각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전기를 따라가며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업 질서의 이면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탐사 저널리즘은 하나의 결말에 도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쓰이고 있는 이야기의 또 하나의 장일 뿐입니다.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미국 경제 권력의 신뢰도이며 그 신뢰도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야말로 이 논의를 살아있고 다채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